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1월 18일 오후 5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간단히 되짚어 보고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갈 섹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종목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나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주식 관련된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구독을 하시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제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카톡방,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어떻게 이제 링크와 비밀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링크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짚어볼게요. 이제 미국 장 흐름 봐야겠죠. 간밤에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은행주,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의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다우가 1% 넘게 빠졌었고, 그죠? 1.14% 빠졌고, 그리고 테슬라, 로블록스 등 성장주 위주의 오름세에 나스닥은 소폭 오름세 보였었고, 혼조세 흐름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시장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7%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0.29%.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두 가지를 언급드리고 싶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영상인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반등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관점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 이제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었고, 하지만 P를 낮추면서 Q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고, 관련해서 이제 단기 반등을 이뤄낸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기울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대비 코스피, 그러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상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시총 상위 대형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과거 경험칙을 비추어 봤을 때 키 맞추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개별 중소형주도 빚을 바라는 때가 올 것이다. 빚을 바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관점에서 금일은 P 대비 코스닥이 강세였어요. 개별 중소형주 흐름 나쁘지 않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제가 이제 장전 시황을 매일매일 남겨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로 찝어드린 게 로봇과 AI였어요. 그 섹터 시황으로 남겨드린 게 남아있는데, 오전장 제가 이제 장전 시황으로 찝었던 AI와 챗봇, 챗 GPT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AR, 메타버스도 찍어드렸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홈쇼핑이나 여행, 그리고 미용 기기도, 이것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죠. 저가 항공사 LCC.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챗봇, 챗 GPT, KT그룹에서 되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기존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유수의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 소식이 있었는데, 금일은 이제 KT, 우리 국내 대기업이죠. KT가 오픈 AI의 초거대 인공지능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 믿음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주요 금융사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해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sek터가 이슈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지금 AI가 보이는 모습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보면은 볼까요? 지금 언급된 종목 셀바스 AI, 브리지텍, 마인즈랩 등 AI, 그리고 KT 관련해서 KT, KTCS, KTIS, KT알파, 플레이디, 지니뮤직, 이니텍, KT그룹주, 그리고 KT의 기가진에서 AI 스피커를 공급하고 있는 가온미디어, 그리고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리벨리온에 투자한 S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플랫폼 위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라이 소프트가 또 시장에 부각됐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정방 종목은 셀바스 AI가 있었는데 보여드려야겠죠. 좋은 수익 남기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9,600원 위에서 잔량보드 익절을 했는데 셀바스 AI 더 갔죠.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정방 종목이었고,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남긴 거, 그리고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 현금 확보 관점에서
남겨놓은 거. 이 AI 챗봇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봇까지 해서 올해 들어서 특징적으로 로봇과 AI와 로봇 섹터의 강세가 특징적인데, 아마도 포트에 이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감이 느낄 정도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한번 일단 오늘 남긴 차트를 하나 볼까요?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버스에는 C의 상을 갔네요. 이런 경우가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아까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9,600원 위로 이쯤이죠. 위에서 그래도 이제 위에서 전량을 익절을 했는데 이런 종목이 더 가니까 좋은 수익이 남긴 상황이라서 유의미하지만 아쉽죠. 내가 판 이후에 더 가는 상황. 근데 그거보다 더 아쉬운 거는 남기지 못한 상황에서 빠지는 것이 더 아쉽습니다. 충분히 줄 때 챙겨야 하는 시장 맞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잘 남기고 나갔고, 일단 AI 섹터 이제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셀바스 AI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가격 부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 전 고점, 주봉상 확인되는 전 고점이 13,850원인데, 이 이슈가 오늘은 KT 뭔가 훈풍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고, 지금 거래량도 충분히 동반된 상황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평선은 이제 정배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단지 단기 눌림이 올 수 있는 기술적 조정 구간이라는 관점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5,500원에서 거의 100%가 오른 상황이에요. 저점 대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객 예탁금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45.6조 원.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수급이 작년 초에 비해서 훨씬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전부 전 종목이 이렇게 온기를 받아갈 수는 없고, 대장주나 1등주, 그러니까 1등주, 2등주, 3등주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종목들, 상위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에 그 밑에 하단의 종목들,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이, 그러니까 단 하루에 모든 그 섹터에 있는 그 동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진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구간이고, 내일 당연히 이제 시외에서 2.69%가 더 올라서 내일 갭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음봉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하시고, AI 섹터 전반적으로 또 취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다른 종목을 보면, 어떤 다른 종목을 또 차트를 볼게요. 브리지텍.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4,000원대에서 5,700,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도 딱 제가 이제 참고하는 저점 라인이 240주 선인데 다 이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차트, 피레침 차트를 보면은 겁내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보다 훨씬 가격 부담 덜한 상황이에요. 저점 대비 4,000원으로 잡아도 지금 한 50% 정도 오른 상황인데, 고점 따졌을 때 방금 본 셀바스 AI는 100% 넘게 올랐죠. 저점 대비. 그런 상황으로 그냥 단순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이고, 대부분 이제 AI 관련 종목들 단기 밸류 부담, 가격 부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은 KT 훈풍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었지만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관점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서 익절해서 시드 확보해 놓으시는 거, 현금 확보해 놓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연휴도 앞두고 있고, 저가 항공사 LCC 있죠. 그리고 여행면세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미국 유나이트 항공 실적 호조 및 항공 수요 회복 기대감. 이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기존에 화장품 있었고, 면세점도 있었고, 카지노도 있었고, 기존에 덜 올랐던 저가 항공사, 여행, 그리고 면세점까지. 간단히 읽어보면, 일단 실적, 이제 역금융장세 이후에 역실적 장세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관점 말씀드리는데,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더 커요. 뭐냐면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하방 압력 이슈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그런 모든 악재들이 반영된 수치, 실적이죠. 실적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를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하락세, 오늘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인 면이 있었는데, 반대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실적 호조 보이면서 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 형성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항공 저가 항공사,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업황을 따졌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여행, 항공 이쪽, 그리고 장전 시황으로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지났고, 훨씬 지났고, 이제 마스크 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충분히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 여행 면세점 마찬가지. 왜냐면 지금 이제 찍히는 실적보다 앞으로 찍힐 실적들이 더 나아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업황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변수는 있죠. 당연히 뭐냐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변이, 신종, 우세종 변이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진실되게 코로나 확진자 수나 뭐 사망자 수를 발표한 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접해지는 내용보다 훨씬 더 코로나 확진자 수나 증가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이라는 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훨씬 더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하방 압력 이슈로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축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공, 여행, 그리고 면세점,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에어부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 TA항공,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 그리고 그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 노랑풍선, 호텔신라, 여행 면세점 테마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섹터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것도 장전에 짚어드린 섹터긴 한데, 미국 로블록스 급등,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관련해서 셀바스 AI는 뭐 AI 섹터에도 묶여 있고, 메타버스 섹터에도 묶여 있는데, 이렌텍, 자이언트스텝, 맥스트, 아지넥스텍, 그리고 뭐 MP도 추가적으로 있고, 관련주들 상승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 이거는 왜 짚어드리냐면, 뭐 관련주는 뭐 비덴트, FSN, 우리기술투자, 다날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 뭔가 이제 눌릴지, 뭔가 선행 지표로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꺾인다, 그러면 우리 주식도 그 후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위험 자산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중의 투자 심리,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긍정적이구나 판단해서 주식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죠. 비트코인은 21,000달러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향후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5,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어느 정도 그 가격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비덴트, FSN, 우리기술투자, 다날 등 상승세를 보였어요. 봐야겠죠. 이 종목들은 근데 연속성을 꾸준히 이어가긴 어려운 섹터예요.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자체는 모르겠는데, 이 관련주들 비덴트나 FSN, 우리기술투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섹터예요. 과거 이제 경험칙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고, 차트 하나 볼까요? 비덴트 워낙 유동성 시장에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37,700원까지 갔었네요. 그 유동성 장세, 지난 유동성 장세에서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오름세를 그냥 잔디밭처럼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단기 가격이 어느 정도 부담 있는 상황, 3,000원에서
4,600원 거의 이 종목도 50% 가까이 단기 저점 대비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는 경우보다는 단기 시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섹터는 뭐 들고 계신 분,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 연휴 앞두고 있는 시점 또 고려했을 때 일정 비중은 차익 실현해 놓는 게 좋을 거라는 관점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 말씀드린 은행주는 이제 골드만삭스 어닝 쇼크에 하락했었고, 지금 역실적 장세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역실적 장세는 수치로 증명되는 기업들이 시장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어느 섹터의 종목, 대형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안 좋게 뽑힌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다음날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어닝 쇼크의 은행주들 어느 정도 하락세 보인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중국 판호 88종 발급 소식 등의 상승. 제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오름세 보일 여력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요즘에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게 게임주예요, 게임주. 왜냐면 중국 시장 자체가 큰데 하나은행 해제뿐만 아니라 뭐 엔터 쪽도 있지만 게임 판호 발급 이슈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P2E 게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슈 있었죠. 그래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선별이 되면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서. 일단 이런 이슈로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지난번에 7건, 8건이었는데 지금 무려 88종 발급 소식 들렸는데, 벨로프, 이스트 소프트, 엑토주 소프트, 조이시티, 롱토코리아 관련주 아직 덜 오른 종목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주 아직 저가 메리트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기법에도 걸린 종목 공략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 AI,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저가항공사, LCC 여행 면세점, 그리고 오장 들어서는 게임, 모바일 게임, 약세 보인 섹터는 뭐 자동차, 그리고 건설 대표주. 이게 어느 정도 다 금리랑 연관된, 이건 채권 시장이랑 연관된, 채권 시장이 뭐 금리와도 연관돼 있죠. 이런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이건 국내 레버랜드 말 이슈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긴 한데, 건설 대표주 약세, 자동차 대표주는 오토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IRA 감축법, 그리고 IPEF, 그리고 유럽의 CBAM, 자국 지역 동맹국 중심의 이익 극대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는 것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적인 측면에서 축소가 되고 있는 분, 왜냐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 오토론 금리가 올랐고 일시불로 현금에 구매하신 분들은 드물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할부를 끼고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고가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오르니까 신차 취소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이 자동차 섹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업황 자체가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근데 항상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제가 이제 툭 까놓고 말씀드려서 영원한 호재도 없고 영원한 악재도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언론에서 또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 산업 어렵다, 부침을 겪을 것이다,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럴 때 사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돌이켜보면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건설 대표주 같은 경우는 채무 보증, 이런 금융 경색, 돈맥 경화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필요한 섹터인 것 같아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한데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외 시장에서 조금 유의미한 기사 몇 개 보고 갈게요. 단독 기사이긴 한데 연 640원 복권사업자 반도체 기업 캠시스 관련해서 시외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소니드는 배터리 재생 플랜트 사업 부지 확보했다는 소식, 리사이클링 사업 나선다는 소식에 역시나 시외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세린 BNG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물리적 재생 원료 최초 인정, 재활용 활성화 기대감, 이런 최근 이슈 있는 종목 시외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일
시장 흐름을 이제 오늘 미국 장 봐야겠지만 일단 시외에서만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원전 기억하세요. 원전 관련주들이 우리 뭐 에너토크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분 초반에 비해서 반납하긴 했는데 서전기전, 일진파워, 시외 시장만 놓고 보면 원전도 내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더 봐야겠지만 이 장 마감 후에 주요 기사 심상치 않은 불이고 우리 인도네시아 오늘만 6.1, 7.2 지진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지진 관련주 뭐 동아 지질도 있고 삼형 엠텍 이런 종목도 있죠. 시장에서 부각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조금 눌렸던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워낙 작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파동 자체가 긴 파동을 타는 그 섹터라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더 눌릴 수 있는 상황인데 눌린다는 의미는 추세가 꺾여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게 아니죠. 눌린다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제 파동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등할 섹터라는 거 2차 전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소니드나 캠시스 시외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성파대 소형 SMR 관련주죠. 그 원전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앙일리도 그렇고 일단은 내일은 원전 섹터가 조금 상승세 보일 것 같아요. 시외 흐름만 놓고 보면.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도 괜찮고 AI 관련주도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시세 보일 수 있는 여건인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부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라서 차익 실현 매물 내일 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도 내일 강세를 보일 섹터와 어느 정도 이런 관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10월 20일 이후에 이런 종목들로 이거 유튜브를 보신 분은 이렇게 한번 확대하면 보이실 거예요. 수치. 이런 좋은 손익비를 남기고 있고 손실권의 종목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같이 주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댓글에 링크와 비번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 일체의 금전 요구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